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운생동, 즉 기를 살리고 운을 거느려라 하는 화론의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고전미학에서 기를 살리고 운을 거느려야 한다 하는 의미의 기운생동이란 명제보다 주요한 개념은 다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개지의 전신사조를 이어받은 기운생동을 파악하지 못하면 중국의 고전미학을 이해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돌 정도랍니다. 그 명제는 아직도 인물화가 회화의 중심이었던 후한 이후에 오, 동진, 송, 제, 양, 진 등의 육조 시절에 사람을 한번 그들도 보기만 해도 얼굴 모습의 세부까지 정확히 묘사하는 재능을 지녔다는 남재의 화가 사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역, 그는 화가 분평집인 고화품록을 저술하면서 그 머리말에다 그림의 제작이나 감상에 필요한 6가지의 규범으로서 육법을 제시하면서 그 어떤 명제로 기운생동을 삼았습니다. 그 육법은 천년세월 동안 바뀔 수가 없다는 천재부적이었고 망고에 옮겨질 수 없다 하는 망고 불이란 평가를 얻었을 만큼 그 영향력이 높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전신사조 내지 기운생동을 모르면 화가 축에 들 수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역이 고화품록에서 제시한 육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기운생동, 즉 기를 살리고 운을 거느려야 한다. 둘째, 골법용필, 즉 필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응불상형, 즉 대상을 잘 관찰하고 묘사를 해야 한다. 넷째, 수주부체, 즉 유형에 따른 채색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경영위치, 즉 화면 구성을 잘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전이모사, 즉 초보자는 이전의 명작들을 한동안 모방해서 그대로 따라 그려야 한다. 이와 같은 육법 중에서 둘째 골법 용필부터 여섯 번째 전이모사까지의 내용은 새삼 해설을 가해야 할 만큼 난해한 내용이 아니므로 생략해도 좋겠는데 부득이 좀 더 깊이 고찰해야 보아야 할 명제는 결국 첫째 번의 기운생동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선 생동이란 말의 의미 또한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 되니 새삼 아로새기에 볼 뜻은 없겠고 문제는 기운이란 개념에 있다 하겠습니다. 한자의 경우에는 단 한자의 글자 속에 엄청난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으니 먼저 기운의 의미부터 잠시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누차 거론이 되었지만 길도와 마찬가지로 기운기 또한 중국의 고전 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어 주역은 물론이고 유가와 도가가 함께 수행해 왔다고도 했습니다. 노자에서는 기운계의 개념이 21장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도의 물건됨이여 오직 황홀할 뿐이구나. 황홀해. 그 중에는 코끼리 상이 있다. 황홀하구나. 그 중에는 묽은 물이 있다. 요명하구나. 그 중에는 정할 정이 있고 심히 참진하며 그 중에는 믿을 신이 있다. 도는 황홀하고 절대적 허무가 아니며 도는 상과 물과 정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도는 진실한 존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춘추시대 학자인 관이호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책이며 관중과 황공과의 대화가 주로 되어 있는 관자 내어편에 의하자면
위의 노자 21정에 정할 정으로 표기된 문자의 뜻이 곧 기운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는 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노자의 우주 발생론에 해당되는 노자 42장에서도 분명하게 기의 정체가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음과 양 두를 낳고 음양 두 가지는 음기와 양기에 다시 충기를 합한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도는 혼돈의 기라 부를 수 있는 한자를 만들고 혼돈의 기는 음양이기로 분화되며 음양이기는 상호 교통하여 일종의 화합된 상태인 삼을 형성하고 만물은 이 음양이기가 상호 교통 화합하는 중에 생성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본체와 생명은 도와 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물은 본래 음과 양이란 두 종류의 대립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데 기가 화합의 작용을 한다는 뜻도 됩니다. 만물의 본체와 생명이 도와 기가 된다면 사물의 형상 또한 도와 기를 이탈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그림에서 도와 기가 발견될 수 없다면 그 그림은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아예 없다는 논리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자 또한 노자의 그러한 이론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극한 음은 숙숙하고 지극한 양은 혁직하다. 숙숙한 것은 하늘에서 나타나고 혁직한 것은 땅에서 발한다. 두 가지가 서로 교통하여 화를 이루면 만물이 생겨난다. 외편 전자방. 여기에 나오는 숙숙은 음기로서 차가움을 뜻하고 혁혁은 양기로서 따스함을 뜻합니다. 그대 몸이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가 도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 내 몸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면 누가 내 몸을 가졌단 말인가. 그것은 천지 음양이 서로 화하여 그대의 몸을 형성함에 불과한 것이다. 삶이란 그대의 것이 아니고 천지 음양이 서로 화하여 낳은 것일세. 목숨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잠시 부여된 것일세. 외편 지북유. 그러니까 장자의 지북유 편은 대개 기론에 입각한 인간의 수양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기의 모임이며 기가 모여들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죽는다. 만약 생사가 옮아갈 수 있다면 나 또한 어찌 근심을 하랴. 따라서 만물은 한 가지니 아름다운 것도 신기한 것이 되고 악한 것도 지부한 것이 된다. 지부한 것이 다시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다시 지부한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하기를 천하는 하나의 기로 통하며 성인은 그런 까닭에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외편 지북유. 이른바 기로는 선진 철학에서 한나라로 이어지며 그 지위가 점차 높아만 갔습니다. 전한시대 유한이 편찬한 회남자에서도 많은 기론이 거론되었는가 하면 당시의 제사상을 통렬하게 비판한 논형 100여 편의 저서를 남긴 후한 초기의 왕충에 이르러서는 아예 원기 자연론이 확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천지 만물의 근원은 원기인데 천지 만물은 원기에서 통일되고 원기에는 음양이 있으며 음양의 이기는 비근화하여 천지 만물을 생산한다는 논리가 바로 원기 자연론의 골자이었습니다. 이후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혈학자들이 다시 원기 자연론을 더욱 살찌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학자들은 철학적인 기를 미학적 기의 범주로
발전시킨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중림칠연으로 알려진 완적이나 해강 등도 사상적 근원을 원기자연론에 두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미학적 원기자연론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개괄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기는 예술 본원을 개괄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양나라의 유협은 고금의 문체와 기교를 논한 문학평론집인 문심조룡 열군을 집필하면서 기를 묘사하여 그림을 그린다 하는 말을 했고, 동진의 왕미 또한 저서 서화 중에서 한 자루의 붓으로 태어의 몸체를 모의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름다울 미는 기운기를 떠날 수가 없고 참진 또한 기를 떠날 수 없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는 사물을 움직이고 사물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기는 예술가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개괄하는 범주입니다. 조정의 맏아들로 삼국시대 위나라의 초대왕이 되었던 조비 또한 전론이란 저서에서 글을 무는 기를 위주로 한다. 기의 청탁은 본체가 있으니 억지로 애를 쓴다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서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가 곧 예술가의 생명력과 창조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기는 예술 생명을 개괄하는 범주입니다. 기는 세계 만물의 본체와 생명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생명력과 창조력 전체를 구성하고 또한 예술작품의 생명력을 구성합니다. 그림에 도를 싣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원리는 그림에 기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논리로 정착이 된 것이며, 기는 도의 존재를 요약한 것이며, 기는 특히 간이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의 기는 위에서 말한 원기론의 미학에 따르자면 마땅히 화면의 원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화면의 원기는 우주의 원기와 예술가 자신의 원기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주의 원기와 예술가 자신의 원기가 화합된 산물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운 중의 뒷글자 운의 의미인데, 본래는 음운 내지 성운을 가리키는 뜻이었습니다. 유협의 문심조록에 따르자면 별개의 소리라는 이음이 만나는 것을 활화라 하고, 같은 소리라는 동성이 서로 응하는 것을 운이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림의 육법에서 말하는 기운의 운은 세설신어의 인물품주에서 사용된 풍운, 고운, 천운 등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음악의 여운에서 사용된 의미와 같은 운으로 한 개인의 개성이나 정조를 운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뜻이 됩니다. 그림에서 기운 생동을 살려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명나라 후기 동기창의 화론집인 화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화가의 육법 가운데 첫째가 기운 생동인데, 기운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걸으면 가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 저절로 후학이 마음속에 생기고 산수의 경계가 만들어져서 손 가는 대로 그려지기도 하니 이 모두가 산수의 전신이다. 기운생동이란 미학적 가치관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서양화에 비할 때 동양화는 보다 심오한 철학적 의미가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서성 황희지가 우러러보아 우주의 큰데를 관조하고 굽어보아 품위의 성품성을 살핀다 하는 말이나, 중림칠연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해강이 눈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내고 손으로 오현을 뜯는다. 굽어보고 우러러보면서 자덕하니
마음은 태허에서 논인다 하는 말이나 당나라 시인 주보가 금곤 말들을 바라보며 때로 100년을 헤아리는 마음을 품는다 하는 말 등이 모두 기운 생동을 달리 표현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막말로 기와 운을 느낄 수 없는 작품이란 죽은 것이 되어 작품이란 반절에 올 수도 없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심수운필, 즉 붓을 마음에 맡기라 하는 화론의 주제를 추후에 보겠습니다.